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인데 평소 관계를 잘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사례,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성 주제는 좋은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강점은 여러분들의 어떤 친화력, 대인관계, 어떤 협력과 협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 협업과 협력, 그러니까 협력과 협업, 이것을 꼭 보여주셔야 되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성 방향은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상황, 위기, 행동, 결과를 2대 3대 3대 2 또는 2대 2대 3대 3 이 정도로 분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작성 분량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할 때 이걸 입력해보면 상황 부분은 2줄, 그 다음에 위기 부분은 3줄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작성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안 쓰게 되고 이렇게 써야만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항목의 경우에는 상황을 조금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평소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열심히 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했더니 관계가 좋았어 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 또는 이런 부분은 실패했어. 또 실패할 위험성이 있었어.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그리고 또 도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했어. 그래서 이런 업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업무나 과제, 어떤 성과가 있겠죠? 결과. 그랬더니 그 일이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를 통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거고 플러스 마지막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전보다 더 관계가 좋아졌어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상황 부분에 써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앞에 부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라면 행동으로 바로 가져오세요. 앞에 부분에. 앞에 부분에 가져와서 이분들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내하고 이렇게 내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 행동 부분으로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쓰다 보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상황을 좀 길게 잡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냈는지 또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 팀원이 4명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 힘들 때마다 서로를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팀워크가 좋았어. 끈끈했어.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관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 이 부분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노력했나를 쓰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튀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성 소재는 뭐 아르바이트, 뭐 인턴, 조별과제 뭐든 괜찮은데 조별과제는 어떤 좀 한시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긴 조별과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조직활동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조별과제 할 때 서로 이렇게 서로 아쉬웠던 부분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끈끈했어. 그런데 내가 맡았던 부분을 내가 못했는데 다른 친구가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니까 조별과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작성하실 때 좀 차관점은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써주시면 되냐면 좀 비업무적인 거나 인간적인 거나 또 사교적인 관계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실 때 좀 비공식적이고 비업무적이고 좀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인의 도움이 있죠. 이런 타인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왜 도와줬는지를 써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써달라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를테면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줬어. 이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시면 되냐면 다른 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이었어. 너무 헌신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고마워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도움을 받았던 이유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단순히 도움을 받았어로 끝내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 또 도와주고 협력을 했어.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움을 받았다 끝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번에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팀워크가 좋아졌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순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좀 더 나가서 관계가 더 좋아졌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팀이 관계가 더 좋아졌어. 그 부분을 꼭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졌던 것을 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기보다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 어떻게 했는지를 좀 써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맥 파티를 벌일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